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도 반감기발 불장이 24년이냐, 25년에 오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피곤하시겠지만 이분을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시기에 앞서서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 다들 블랙락이 일경을 넘는 큰 자산 운용사다만 알고 있지 정작 이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리피크 블랙록 회장이죠. 유대인이자 1952년 생 미국인입니다. UCLA에서 정치학사를 전공을 했고요. MBA 석사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이분 앞에는 평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닙니다. 민주당 평생 지지자다. 그리고 1976년도에요. 당시 최고의 투자 은행이었던 퍼스트 보스턴에 입사를 해서요. 지금은 크레딧 스위스나 어디 합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전무를 달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분의 전공이 채권 트레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채권으로 1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요. 중도 퇴사하게 됩니다. 이 바닥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했던 때네요. 이때 7명의 동료와 블랙스톤의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1992년 분사를 해서 비스무리한 이름 블랙락을 드디어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들 블랙스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블랙스톤도 자산운용사고요. 블랙락도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냐? 관계가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블랙스톤이 거의 모회사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레리 핑크가 블랙스톤의 자회사에 있다가 이제 너네보다 나 분사해서 더 큰 회사, 너네 스톤인데 나는 바위로 만들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블랙락을 그래서 설립한 게 아닌가. 아무튼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분 앞에는 항상 재무장관 후보, 특히 민주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재무장관 1순위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요. 또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제이미 다이먼처럼 자주 나오는 분이 아니어서 섀도우 뱅크의 총재다, 그림자 은행의 총재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신 이유는 당연히 블랙락을 알아보려고 모셔왔고요. 블랙락의 행동을 보면요. 비트코인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블랙락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ETF 운용사 자산 AUM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1위가 세계 1위잖아요. 이 ETF의 순위를 한번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와 있죠.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 스트리트, 인베스코, 찰스 슈왑 쭉쭉쭉 있고요. 이 중에서 한 3위권까지만 알아보면요. 블랙락과 뱅가드가 의외로 총 운용 자산 ETF만입니다. ETF만 보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 20조 원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뱅가드가 정말 ETF 쪽은 엄청난 강자입니다. 블랙락도 잘하고는 있지만 여기 보시면요. ETF 개수가 블랙락은 400개예요. 근데 뱅가드는 80개. 개수는 적은데요. 운용 자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뱅가드의 ETF가 굉장히 알짜밖에 없다. 그리고 돈 되는 것만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은 사실 세계 1위이긴 한데요. 성비까지 뱅가드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불안불안해요. 그런데 최근에 뱅가드가 엄청난 악수를 뒀었잖아요. 비트코인 ETF 나 안 하겠다.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러니까 속으로 블랙락이 얼마나 쾌재를 불렸을까. 그 블루오션을 안 한다니까. 이 격차가 당분간은 추월하긴 뱅가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위 스테이 스트리트는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블랙록의 경쟁권 순위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계 ETF 1위인 건 어찌됐든 분명한 것 같지만 비트코인 ETF 입장에서는 사실 도전자잖아요. 압도적인 1위, 운용자산 1위, 그레이스케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생각보다 세계 1위 치고는 정말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요. 블랙락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블랙락은요. 금 ETF가 상장될 때 20년 전 얘긴데요. 정말 뼈아픈 교훈을 이미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20년, 지금부터 20년 전이면 2004년 얘기인데요. 레리 핑크 회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요 금 ETF 현황을 보시면 세계 1위, 2위, 3위를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스테이 스트리트 아까 그 총 자산 운용 규모 ETF에서 3위였잖아요. 그러니까 3위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못 들어봤고요. 한국에서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획을 그었던 사건이요. 금 ETF에 최초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최초로. 2004년 11월에 최초로 뛰어들었다. 1등이고, 이제 불과 2달 뒤에요. 블랙락, 세계 1위 기업이 뛰어듭니다. 2005년 1월 달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1위를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 뒤에 공룡은 출격을 했고, 그러나 수수료도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보다 싸야 1위를 탈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0.25%로 몸을 수그리면서 이 금 ETF 시장에 들어왔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만년 2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운용자산이 절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된다. 수수료도 싸고 네임밸류도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1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2등 블랙락도 이러면요. 3위 이하는 사실 안 하는 게 낫다.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3위가 4조 원입니다. 뭐 블랙락의 한 8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블랙락이 큰 교훈을 얻습니다. 최초가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한 번 1위는 영원한 1위다. 엄청난 교훈을 얻은 거죠. 이것을 비트코인, 뭐 이제 본인이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전쟁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죠. 11개가 왜 동시 상장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만 먼저 해주면요. 그 친구가 파일을 싹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블랙락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동시 상장이 이렇게 많이 됐었다. 그리고 3위 미만은 사실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1위 그레이스케일 압도적인 1위죠. 블랙락, 피델리티 정도만 좀 돈을 벌 거고요. 돈나무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4위 이하는요.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출혈 경쟁이 심해지고 그렇게 재미를 못 볼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위에서 3위만 일단 놓고 볼 때요. 일단 운용 자산 규모는 그레이스케일이 아직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냐면 ETF 오기 전부터 뭐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무려 27조 원입니다.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2조,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이제 BTF 1위를 탈환할 때 중요한 지표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수수료고요.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수수료와 거래 대금을 가지고 1위를 탈환을 할 수가 있는데 수수료는요, 기관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수수료에 민감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수수료에 민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분들은 거래 대금에 민감합니다. 왜냐면요, ETF를 하면 주식이 돼버렸어요. 개미의 특징은 단타죠. 단타를 하기 때문에 호가창이 풍부한 걸 좋아해요. 수수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요거 이제 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위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는 낮추고 여기 보시면요. 블랙락이 사실 블랙락도요. 0.25% 지금 최저 업계 뭐 수준으로 하고 있지만 애초에 한 1% 정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4분의 1로 뚝 떨어뜨린 거죠. 오히려 3위인 피델리티보다도 더 낮춰버렸습니다. 엄청난 점유율 전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1.5%인데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GBTC, ETF 전에 있었을 때 수수료가 2%였습니다. 2% 높았지만 그때 당시 기관이 투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2%여도 불티나게 팔렸는데 지금도 1.5% 그러니까 0.5%밖에 안 내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실수인지 아마 나중에 그레이스케일 뼈아프게 느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블랙락이 수수료도 낮추고 그리고 거래대금 또 하나의 지표인데요. 거래대금은 이미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을 블랙락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둘 다 5천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은 조만간 앞지를 거라 보고 수수료 이제 이 경쟁을 인하를 통해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1, 2년 내에 벌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블랙락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GBTC,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10곳이요. 일정 기간 무료 수수료 전략으로 엄청난 점유율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자 블랙락 아까 보셨죠? 수수료도 낮추고 마케팅 보셨잖아요. 영상에서 소개 드렸지만 뭐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엄청 뭐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마케팅으로 여러 임원들이 여러 방송에서 나가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언론에 잘 안 나오는 분 핑크 회장까지도 회계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CNBC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고 자산 토큰 할 것이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참고로 이분은요, 언론에 안 나오는데 CNBC만 주기적으로 가끔씩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영상을, 인터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해서 홍보를 할 만큼 욕을 먹어서까지
이 블랙락은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핑크형이 왜 수수료를 손해를 보고 굴욕을 감수하면서 비트코인에 정말 진심일까? 일단 단독 1위가 보입니다. 비트코인 ETF예요. 1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아까 금 ETF에서 보셨죠? 3위 이하는 뭐 없는 이만 못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러면서 일단 ETF의 박빙 2위, 자산 운용 규모 2위의 뱅가드는 그런 거 안 해 하면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 땡큐. 그리고 건방진 비트코인 ETF 1위 그레이스케일은 비싸도 우리 거 쓸 걸 지금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인하 타이밍 놓치면 이거 따라잡힙니다. 물론 일단 거래 대금은 따라잡힐 거고요. 점유율까지도 자산 운용 규모까지도 나중에 블랙락이 1위를 노리고 있고 따라잡힐 것 같다. 그레이스케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요.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시면 정말 이제 데이터로 보시면 정말 느끼실 겁니다. 금 ETF의 시총을 정말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반감기 포모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줄어들 거다 하면서 이제 뭐 저는 조만간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금의 ETF는요, 아까 보셨죠? 20년 됐습니다. 근데 금의 ETF의 총 자산 규모가 109조 원입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근데 금의 시총 이경원을 감안할 때는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된 비트코인의 총 자산 운용 규모가요, 35조 원입니다. 벌써 3분의 1 정도 따라온 거죠. 한 달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시총이 1100조인 거를 감안하면요. 뭐 금의 한 2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말 그 총 자산 규모 ETF의 규모가 3분의 1까지 쫓아왔다는 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는 걸 블랙락이 정말 잘 파악을 하고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치열한 진흙탕 싸움 11개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무료 수수료 막 하면서. 이게 1년 이상 정도 전 걸릴 거라 봅니다. 이 진흙탕 싸움 끝내고요. 25년 불장을 맞이하고 싶다는 게 핑크 회장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1년 이상 걸릴 것 같냐면요. 이제 막 런칭이 됐어요. ETF가. 다들 뭐 돈도 빵빵하게 채우고 사람도 채우고 마케팅도 하면서 버리는데 이제 조금 뒤떨어진다고 아까 뭐 12, 11이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만둘까요? 제가 볼 땐 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나자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진흙탕 싸움이 뭐 한 3개월, 6개월에서 끝날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은 걸릴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평정을 다 해야겠죠. 1위를 하고 싶은 거죠. 1위만 의미가 있었잖아요. 금 ETF를 볼 때. 그래서 25년 불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ETF 시장에 뛰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좀 다를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더 심하면 심합니다. 왜냐면요, 업비트라는 블랙락이나 그레이스케일보다 더 무지막지한 공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년 7월 기준으로 보면요, 업비트의 점유율이 무려 94.9%에 달했습니다. 업비트가 저렇게 95%를 하면요, 이 친구들이 5%를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유율 20% 올리고 8천억 원을 포기했다. 제로 수수료 정책 어쩌나 이게 빗썸 얘기거든요. 제로 수수료를 하니까 빗썸이 점유율은 많이 끌어올렸겠죠. 여기 보시면요. 빗썸에 이제 2위 기업이잖아요. 일일 거래량이 23년 10월 달로 보면요. 1.6억 달러 정도였는데 24년 1월 평균 일일 거래량으로 보면 약 9.8억 달러,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거의 한 뭐 7배 가까이 늘어버렸죠. 이 이유가 제로 수수료 정책입니다. 빗썸은 0.25%였잖아요. 업비트는 0.0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를 높게 받으니까 빗썸이 뭐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차원에서도 그 시스템이 너무 업비트가 좋아서 빗썸이 경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로 수수료를 하니까 이렇게 거래량은 엄청 올랐다. 근데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죠. 뭐 공짜 수수료였으니까요. 그리고 ETF 승인 직전에 올해 1월 8일 승인 직전에 하루 거래량이요. 무려 7.6조 원에 달했다. 빗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긴 하죠. 근데 버는 돈은 없다. 그래서요, 일단 소기의 성과는 거둡니다. 빗썸의 점유율이요, 무료 수수료 정책 전에는 한 13.6%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한 달 평균입니다. 근데 무료 수수료 정책을 한 이후로 35.7%까지 따라왔다.
그럼 100에서 이거 빼면 약 60% 정도가 업비트라는 거죠. 90% 하다가 60%로 업비트가 줄었다. 그리고 코빗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도 참 힘든 그 영업 사정을 갖고 있는데요. 제로 수수료 정책으로 점유율이 무려 5%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3위였던 코인원을 위협하는 뭐 한때 이제 제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년 5위 기업 고팍스도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4개 코인을 계속 무료 정책 수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늘었다더라. 이걸 보시면요. 결국은 파이를 키우고 넓혀야 된다. 점유율을 넓혀야 된다. 사활을 걸고 있는 거 지금 출혈 경쟁하는 거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25년에 가면요. 수수료 많이 높여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이 되면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언론에서 오르내릴 겁니다. 그러면요. 이 개미들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수료 보고 안 들어올까요? 수수료는 얼마인지 검색도 안 할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무수히 들어올 거다. 그때 과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불장 시계는 25년을 수없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인게커에서 작년도에 중앙화 거래소들의 점유율을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요. 여기 주황색 압도적인 1위가 바이낸스였죠. 한때 뭐 70%, 80%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까만 좀 어두운 파란색이 업비트다. 업비트는 세계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거래소 같습니다. 그리고 뭐 OKX다, 바이비트다 쭉 있는데요. 이 주황색 부분을 보면 한때 뭐 70%, 80% 갔던 바이낸스의 점유율이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한 40% 언저리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그 25년 불량 시계를 25년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 사건들을 좀 보면요. 23년 6월에 유독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일단 기억나시겠죠?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까지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블랙락 ETF 신청 전에 내가 ETF 신청하면 바이낸스가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싹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쪽에 좋은 일 되는 거 볼 수 없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고소를 하고 거의 미국에서 퇴출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불과 일주 한 10일 정도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블랙락이 ETF,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었다. 이것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요. 똑같은 시기의 얘기입니다. 이게 둘 다 아마 6월 한 7일쯤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레리 핑크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ESG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다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요, 레리 핑크가 ESG의 아버지이자 황태자였습니다. ESG가 뭔지도 모를 때 이 개념 자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렸잖아요. 그 레리 핑크가 ESG 단어 안 쓰겠다. 나 이제 짜증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요, 이게 정치화가 돼가지고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둘 다 ESG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왜 해야 되냐,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니까 레리 핑크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사업은 내가 추진은 할 건데 이 단어는 안 쓰겠다. 이제 좀 싫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인데요. 비트코인의 ETF를 신청할 그 즈음에 뭐 불과 하루 이틀 차이도 안 날 겁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했기 때문에 ESG는 그리고 이제 팔 만큼 팔았잖아요. 이미 많이 우려먹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하나 들어뒀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ESG 안 쓰는 것부터 해서 23년 6월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23년 11월에도 블랙락이 ETF를 신청했죠. 그냥 이 사실 하나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요, 사실 비트코인 ETF 1위를 하는 기업의 이더리움 ETF도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ETF의 순위는 뭐 어디가 뭐 수수료를 많이 하고 뭐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24년 4월에 우리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25년도에 불장이 오는 걸 예상하는 지표였죠. 과거 3번이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24년 상반기에 이제 뭐 3월은 뭐 조금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상반기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5월이나 6월이 되겠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뭐 증권, 뭐 자산 토큰화 시대가 이제 개막을 될 거라고 세계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하반기에는
그 큰 행사죠. 미국의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항상 반감기 해마다 미국 대선이 오게 나카모토 사토시가 누군진 모르지만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본다면요. 결국 이 대선과 비트코인 불장이 또 맞물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토시 나카모토 참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1월 달부터 또 우리 무슨 일이 있나요? BIS에서 은행들에게 코인 너는 얼마 갖고 있어? 2% 이내만 갖고 있게 할 텐데 코인을 갖고 있는 걸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했잖아요. 이게 왜 25년 1일일까요? 1월일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ISO 뭐 인증이라든지 모든 게 다 25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도 비록 이게 이제 뭐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 2년, 3년 전에 이제 만든 거잖아요. 한국 과세안이 이제 25년 1월부터 대개 설계가 돼 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25년도에 불장 확률이 24년보단 조금은 높지 않을까. 근데 이건 있어요. 24년에 저도 불장이 오면 좋은데 그래서 24년에 언제라도 비트코인이 20만 불, 이더리움이 약 15,000불 정도 찍으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찍으면 웬만한 코인들 다 팔고 당분간 떠나 있어야 할 시기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24년에 오면 좋겠는데 아마 25년이 높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저는 아바라는 가수의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노래는 종종 듣는 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잘 표현한 노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이제 노래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1등을 제외하고는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이 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파이를 지금 키우려고 노력하는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조금은 장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내 코인을 잘 지켜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